안녕하세요. 리플을 품은 구름 알프문입니다. 26년 3월 2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그 비트코인 리플 구름이 계절에 따라 움직인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오후에 그 주제는 앞으로 우리가 2026년 이후에 큰 부자가 될 원대한 계획을 다들 세우고 계실 텐데,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동안 리플 투자해 오면서 가장 괴로웠었던 부분이 고점에서 한 번도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다 그런 내용들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여러 채널들을 많이 봐왔었어요. 그 시간 투자도 엄청 많이 했죠. 다 누구나 이제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은 다 생업들을 갖고 계실 텐데, 그 생업을 갖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 남는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랴, 투자하랴, 뭐 언제 팔고 언제 사고 하고 하는 내용들을 일일이 알기가 어렵다 보니, 그걸 항상 어딘가 바깥에서 누군가 정리해 준 내용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보를 얻어서 대응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보를 찾아 헤매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한 지금 10년 가까이 이렇게 리플 투자를 해오면서 이걸 투자해야겠다는 마음은 확실히 들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얻을 길이 7, 8년 전에는 상당히 없었어요. 그 당시 뭐 강흥보 같은 채널이 있었고, 뭐 H 채널이 있었고, 뭐 여러 그 리플 관한 영상들을 만드는 채널들이 있긴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제 쫓아만 가다 보니까 전체 실상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없고, 리플을 분명히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이제 너무 많이 썼던 그 기억들이 많습니다. 영감도 그런 영상들을 보고서 얻긴 얻지만 그 허송세월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리플을 투자를 본격적으로 이걸 해야겠다. 그때도 제가 한 이쯤에서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다고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2018년도 이 하락장 언저리에서. 근데 그때 저한테 가장 큰 영감을 줬었던 채널이 외국 유튜버 중에 있었어요. 크립토 그랜이라고, 이런 이제 재무제표를 담당하던 그 사람이 썼던 그 교육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들이 이제 뭐와 사실은 좀 관련이 있냐면, 좀 이렇게 볼게요. 크립토 그린이라는 분이 글로벌 핀테크 리더로서 2020년 와즈렉스나 뭐 핀테크 타임 등에서 선정한 암호화폐 분야에 영향력 있는 여성 10인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 분이 말씀하는 이제 기업 가치 분석, 현금 흐름 할인법, 뭐 이런 저희가 잘 모르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암호화폐, 특히 리플사에 어떻게 그걸 적용해서 리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플사 비즈니스 모델과 리플사 비즈니스 모델과 전통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XRP 커뮤니티에서 아주 신뢰를 받고 있었던 이제 분석가였죠. 이 분석가가 알려주는 아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리플 한 개당 어떤 이 가치에 대한 분석들을 그 당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출처는 여기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꼭 이렇게 시간 낭비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다. 크립토 그랜이라는 이제 이분의 여성분의 그 분석으로 제가 이제 리플에 발을 담그고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했었던 것들이 이제 종목 선택이에요. 종목. 그러니까 리플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지 않고서는 이제 그게 어렵다는 거죠. 리플을 투자할 수 있는 비전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면 어렵다. 자, 그래서 그걸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플 투자해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그거를 위한 전제 조건들이 저는 이제 4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본 게 아니라 거의 저는 이걸 신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리플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이제 비전을 갖고 있어야겠죠. 첫 번째, 리플에 대한 자기만의 명확한 비전 확립.
이게 이제 가장,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레니 때문에 이렇게 리플을 확실히 제가 투자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각자만의 이제 명확한 이유들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일목균형에 대한 강의들을 계속 제가 할 건데, 여러분들을 리플을 투자한 이상 부가 올 겁니다. 부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 부가 나한테 온다고 했을 때, 당근이 울리네요. 부가 나한테 온다고 했을 때 왜 그럼 그 돈이 나한테 와야 되는지 스스로 명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면 주변에 누군가를 도울 것이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난 이 부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자기만의 부가 나한테 와야만 하는 이유,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요거죠. 지난 두 개의 영상 속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 이 리플이라고 하는 것의 움직임은 프랙탈을 따른다. 그래서 그 프랙탈들이 과연 어떤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확고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뭐 큰 차이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거를 어느 정도는 밑그림을 자기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저는 프랙탈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일목균형, 구름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던 양운으로 하락하고 음운으로 상승한다. 그리고 주봉과 일봉, 4시간봉, 1시간봉에서도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상들도 있고 자료들도 있는데, 저는 좀 그거를 조금 스윙 투자자의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봉 기준으로 구름이 이탈했을 때, 일봉 기준으로 음운을 이탈했을 때 진입하고, 양운을 하락 이탈했을 때 수익 실현하고 나오고, 크게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 전략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저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채널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곳이니까, 이 세 가지가 되면 제가 이제 오랜 시간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내가 해야 이렇게 부를 쌓을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앞으로 메인으로 놓을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전체가 있는 이 그림. 왜냐하면 이 그림을 계속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보면 그림이 갑자기 매지가이처럼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 상승장에서는 위에 박스와 아래 박스가 형성된다. 윗 박스의 밑단이 형성되기 위한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고, 그 단을 깼을 때부터 지하실 하나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매년 사이클마다 그런 지하실 등장했습니다. 올해도 안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구름을 깨는 모습을 보고 이 구름 위가 상단 영역이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안 할 수 없게 됐고, 확신이 점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봉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들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주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일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 구름을 돌파하는 시간대가 주봉을 봤을 때보다 훨씬 빨리 나옵니다. 이 돌파하는 시간, 그러니까 주봉에서는 구름이 여기 형성되어 있는데 일봉에서는 구름이 이런 자리에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구름을 이탈하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4시간 봉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더 이른 시간에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어, 그 구름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 여기 이탈하는 모습이 관측이 되는데, 시간이 적은 시간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즉 주봉에서 날봉으로 내려올수록, 날봉에서 4시간 봉으로 내려올수록, 4시간 봉에서 1시간 봉으로 내려올수록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4시간 봉으로 양운 위에 떠 있는 2024년도 그 상승장 끝자락에서 양운을 드디어 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는 그림이 보통 나오면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이게 이제 하락으로 진행되겠구나라고 착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돌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과정에 생긴 피눈물입니다. 피눈물.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어떤 많은 심리들이 쌓여서 이 두께가 형성이 돼요. 그 두께라고 하는 거는 지지가 되기도 하고 저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두꺼울수록 저항이 세다 그래요. 즉, 이 구름의 두께는 매물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생긴 구름 같은 경우는 잘 돌파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구름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돌파로 보일 수 있지만, 돌파가 안 되고 지지를 받게 되고 결국은 음운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단 영역에 오기 시작하면, 자, 그림을 조금 크게 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클의 상단 영역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 횡보를 거치는데, 이 횡보 구간 동안 예측 못한 속임수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음운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구름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구름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음운이 나타나는 것은 이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저항을 받아서 밑으로 꽂히기도 하지만 이 음운을 돌파하는 시기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는, 휩소가 일어났을 때 이거 하락인 줄 알았는데 상승이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판단을 할 수 있는 눈이 일목균형을 공부하면서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점 영역에서는 이렇게 횡보하는 과정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지지와 저항으로 이탈한 줄 알았대 속임수 영역들이 나온다. 하지만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어떤 게 있냐면, 가장 원초적으로는 일단은 그냥 속는 겁니다.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이탈을 하는 봉이 나오면, 이렇게 이탈을 하는 봉이 나오면 바깥에서 손절을 하는 겁니다. 손절을 하고 다시 돌파를 하면 다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손해가 있었겠죠. 자, 일단 손해를 체크해 놓겠습니다. 손해가 있었지만, 자, 그리고 또 여기 돌파를 하게 되면 또 한 번 손해를 겪죠. 그리고 또 다시 이런 데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 지역과 새로 산 지역이 약간의 이격이 있으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손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분명히 한 차례 손해가 있긴 했었지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자,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또 매수를 하겠죠. 이런 지역에서 돌파를 한 지역에서 매수를 하지만 구름을 닫거나 이탈을 했을 때 매도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데서 다시 매수를 해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는 또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이만큼의 오차가 수익으로 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일목균형을 아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돌파하거나 이탈했을 때 매수 매도만 하더라도 이 상단 영역에서 거의 본전치기나 조금의 이득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지 큰 이득은 없다 하더라도 본전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4시간 봉이기 때문에 매매의 횟수가 많아지지만 일봉으로 보면 그닥 매매의 횟수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구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건드리고 있지 않다가 양운을 통해서 돌파를 했을 때 매도를 치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게 되겠죠. 이탈이 확연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길 때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음운을 통해서 돌파가 확연하게 인식이 되면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또 돌파가 확연히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런 데서 다시 매도를 치겠죠. 그럼 또 매수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구간들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입지만 또 이런 구간에서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횡보장에서 큰 이익은 없다. 하지만 뭐가 있냐면 이런 위험장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양운을 통해서 하락을 하다가 음운에 돌파를 못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치겠죠. 눈에 띄게 벗어난 게 확인한 캔들에서 매도를 칩니다. 그러면 이런 비를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일봉을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볼게요. 이 비를 한번 피했더니 어디까지 피할 수 있냐면 이 자리까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한 비를 계속 비가 내렸죠. 계속 비가 내렸는데 여기까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대응을 여기서 공식에 따라서 대응을 해줬을 뿐인데 여기서는 큰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왜냐면 우리가 뒤에 어떤 게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걸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시간 첫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봉으로 그걸 공부를 하다가 주봉으로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이걸 모르고 살다가 이 자리에서 발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일봉으로 보면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매도를 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구름을 일봉과 4시간 봉으로 작게 해서 보다 보면 조금 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매도 자리와 매수 자리를 찾아낼 수 있다. 주봉으로는 여기서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구름을 터치조차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계속 들고 가겠죠. 그래서 이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봉에서는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온다. 그리고 4시간 봉에서는 훨씬 더 이른 시간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하지만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을 하면 대응을 너무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4시간 날봉, 주봉 이 4가지를 주로 보고 메인은 날봉으로 설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법들을 조금씩 이제 공부를 같이 해 나가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입장에서 이제 매수 매도를 하는 거예요. 전환선은 보통 여기 보이면 여기 녹색 에메랄드로 그려진 선을 전환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진한 갈색으로 되어 있는 요 선을 기준선이라고 한다 그랬죠. 일목균형에서는 4가지 중요한 5가지죠. 총 5가지인데 첫 번째가 전환선입니다. 전환선. 두 번째가 기준선. 그리고 구름의 이 윗단의 점선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요 자리 있죠. 요걸 선행스팬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름의 밑단에 생긴 요거를 선행스팬 2라고 합니다. 선행스팬 2 위에 있을 때 그 중간에 있는 생면을 칠하면 그걸 양운이라고 하고, 선행스팬 1이
아래에 있고 선행 스팬 2가 위에 있으면 요걸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후행 스팬이라는 게 있어요. 후행 스팬은 뭐냐면 여기 생긴 이 캔들을 26일 뒤로 이렇게 밀어 놓은 거예요. 26일 뒤로 밀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선이 계속 26일 뒤에서 계속 따라오고 있죠. 이 따라오고 있는 후행 스팬이 캔들을 관통했을 때 그때 드디어 역배열로 들어가는 전조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총 구름을 나타내는 일목균형에서는 총 5개의 이 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전환선, 두 번째로 기준선, 세 번째로 선행 스팬 1, 네 번째로 선행 스팬 2 이렇게 주로 쓰는 4가지가 있어요. 후행 스팬은 참고만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표현을 안 해놨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이거 날봉으로 보겠습니다. 고점 영역에서 자 이게 고점일 수 있다는 어떤 증거들을 우리가 이제 찾으면 조금 더 이 구름에 닿기 전에 팔 수가 있겠죠. 구름을 닿아서 물론 닿는다고 반드시 관통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시기 동안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관통했던 이 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전환선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어요. 처음 터치하는 순간. 그리고 이 전환선을 이탈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작은 타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가을 안에서도 좀 더 추워지는 가을이 있고 이제 가을로 진입하는 가을이 있어요. 여름 같은 가을, 겨울 같은 가을이 있을 수 있죠. 자, 이제 가을로 진입할 거야 라고 하는 냄새를 풍깁니다. 그 냄새를 풍기는 게 바로 이평선, 이 전환선,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에메랄드 그린으로 되어 있는 이 지금 전환선 위에 안착을 하고 있다가 밑으로 기어 들어오는 첫 봉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봉이 있을 때, 이제 날씨가 추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짐작해야 됩니다. 그걸 또 4시간 봉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4시간 봉으로도 이렇게 이제 한 예를 들어 볼게요. 4시간 봉으로도 이게 2026년 연초에 있었던 차트인데요. 양운을 돌파를 하고 전환선과 11, 2평은 보통 비슷하게 같이 간다 그랬죠. 근데 그 전환선 위로 이렇게 올라탈 때가 있습니다. 그 올라탈 때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양운하고 이렇게 길게 이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양운을 터치하러 갈 때까지는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양운과 이격이 유지되는 동안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현물을 들고 있다가 어디서부터 이제 조심하기 시작하느냐. 전환선을 이와 같이 전환선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몸통 캔들로 건드리시는 순간부터는 이제 조심하다가 완벽히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전환선만 가지고 이 매매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윗꼬리에서 현물을 매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컨펌이 나는 거는 기준선까지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이제 약세장으로 들어간다는 신호고 마지막 확신은 어디서 주냐면 구름을 이탈하는 순간입니다. 요런 봉. 그러니까 1차 어떻게 보면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적게 했을 때 매도의 기준들을 전환선과 기준선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상승장에서는 이 전환선이 20일 위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도 4시간 봉에서 22평을 전환선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구름과 이격이 발생합니다. 자, 이거 날봉으로 봤을 때도요. 날봉으로 예를 볼게요. 날봉으로 봤을 때도요. 비슷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자, 날봉으로 봤을 때
구름과 이격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아무 짓도 안 합니다. 구름과 여기 지금 구름이 워낙 상승이 빠를 때는 구름이 이렇게 얇게 생겨요. 이게 얇게 생긴 구름입니다. 이게 다. 자, 그럼 여기 구름과 이격이 생기죠. 이 이격이 생길 동안에는 매수 매도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사실은 고점으로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매수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짓도 안 하는 시기인 거죠. 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도 날봉으로 봤을 때 이 전환선을 터치하고 이탈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이때는 현물을 들고 관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선을 다시 안착했을 때 다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안을 하지만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는 않았구나라는 걸 여기서, 그리고 새로운 긴장은 이때부터 하는 겁니다. 이때 확실하게 돌파를 했을 때, 그럼 1차적으로 여기서 한번 긴장을 하고 이탈을 하면 매도를 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봉에서 좀 헷갈릴 수 있죠. 저도 이때 조금 물렸었어요. 이때 포모가 일어나서 이거 우문을 통해서 돌파하는 자리, 그때는 이제 구름에 대해서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 캔들이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매수를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탈하는 캔들이 종가로 마감되어서 완료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치거나 매수를 하거나 그때 시행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일봉과 4시간 봉으로 어떻게 이제 매매 회수를 약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대응하는 끝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리가 되겠죠. 대응을 하는 끝자리에서 이제 이때는 계속 우문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양운을 돌파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 현금을 들고 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끝자리까지 계속 현금을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돌파를 안 하니까. 그럼 저희가 나중에 돌파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이런 때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농한기가 되는 거죠. 겨울이라 추워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하는 거. 그때 이제 뭘 하냐면 와이코프 차트가 필요합니다. 그 와이코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제 이 영상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4시간 봉 그리고 일봉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이제 리플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리플을 투자하게 된 그 계기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와이코프 차트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이 하락장의 그 마지막 박스, 상승장의 마지막 박스가 있었고 하락장의 마지막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락장의 각 박스, 상승장에서의 이 박스 구간, 상승장에서의 박스 구간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좀 제가 처음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직 뭐 말하는 기술도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하지만 좀 최근 영상들 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구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리고 이평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자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스텔라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이제 만들어 갈 예정이니 계속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